경상북도 깊은 산골 마을.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10살 수진이에게 어느 날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상처 입은 채 쓰러져 있던 하얀 강아지 백구를 정성껏 돌봐주던 수진이. 하지만 백구가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렸을 때 수진이는 절망에 빠졌죠. 그런데 일주일 후 백구가 입에 물고 돌아온 것은 상상도 못했던 번쩍이는 금덩어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뒤집혀 몰려들었고 심지어 가족마저 등을 돌렸을 때 백구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과연 수진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백구가 숨기고 있던 놀라운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께도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경상북도 깊숙한 산골 마을. 구불구불한 흙길 너머로 기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여름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이곳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10살 수진이는 오늘도 학교에서 돌아와 마당 한쪽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밥 먹어라. 안채에서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대답 대신 마당 한 구석에 앉아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얼굴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서울에서 일하느라 한 달에 한 번도 오기 힘들었거든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특유의 애잔함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나와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곧 올 거다, 수진아. 엄마 아빠가 돈 벌어서 수진이 좋은 것 많이 사주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하지만 수진이는 좋은 것보다 엄마 아빠가 더 그리웠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자신만 할머니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아직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투정 부리지 않았죠. 점심을 먹고 난 수진이는 평소처럼 마을 뒷산 쪽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여름 방학이라 할 일도 많지 않았고 마을에는 또래 친구들도 별로 없었거든요. 혼자서도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수진이의 일상이었어요. 마을 어귀 느티나무 그늘 아래를 지나던 수진이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나무 밑에 하얀 털뭉치 하나가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개 한 마리였습니다. 온몸에 하얀 털이 흙먼지와 풀잎으로 뒤덮여 있었고 앞발에서는 빨간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어머, 이 강아지 다쳤네. 수진이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살펴봤습니다. 강아지는 수진이를 보고 가늘게 짖었지만 일어날 힘도 없어 보였어요. 검은 눈동자가 무척 슬퍼 보였죠. 아파? 많이 아파? 수진이가 작은 손을 내밀자 강아지는 경계하는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는 이내 경계심을 풀었어요. 수진이는 강아지의 털색을 보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너는 백구야. 하얀 털이 너무 예뻐. 그때부터였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백구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서 할머니 몰래 밥을 조금씩 가져와 백구에게 먹였고 상처난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줬습니다. 할머니가 쓰던 낡은 약상자에서 소독약과 붕대를 가져다 백구를 치료해줬죠. 처음에는 백구가 사람을 무서워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수진이만 보면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습니다. 수진이에게도 백구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어요. 외로웠던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백구야, 우리 친구하자. 수진이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을 때 백구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수진이의 손을 핥아줬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여름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수진이와 백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둘만의 우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이른 아침, 수진이는 할머니가 주무시는 사이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백구가 걱정되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냉장고에서 우유 한 팩과 어제 남은 밥 한 그릇을 꺼내 작은 그릇에 담았어요. 백구야, 괜찮겠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뒷문으로 나선 수진이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다가가니 백구가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다행히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앞발을 절뚝거리며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죠. 백구야, 나왔어. 수진이의 목소리를 듣자 백구가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경계하지 않고 작은 꼬리를 살짝 흔들어줬어요. 수진이는 그 모습이 너무 기뻐서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배고프지? 맛있는 거 가져왔어. 수진이는 가져온 밥그릇을 백구 앞에 놓고 우유도 따라줬습니다. 백구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더니 이내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굶었는지 순식간에 그릇을 비워버렸죠. 많이 배고팠구나. 내일도 가져다 줄게. 밥을 다 먹은 백구의 상처를 살펴보니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가 조금씩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집에서 몰래 가져온 작은 약상자를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소 상처 날 때 쓰던 빨간 약과 하얀 붕대가 들어있었거든요. 아프면 안 돼. 내가 치료해 줄게. 수진이는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백구의 앞발을 잡았습니다. 백구는 처음에 움찔했지만 수진이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얌전히 있어줬어요. 빨간 약을 발라주고 서툰 솜씨로 붕대를 감아주는 수진이의 모습은 마치 진짜 의사 선생님 같았죠. 이제 금방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 붕대를 다 감고 나자 백구가 수진이의 손을 살살 핥아줬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그 따뜻한 혀의 감촉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이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백구 생각이 났고 밥을 먹을 때도 백구 몫을 챙겨두곤 했어요. 학교에 가서도 수업에 집중하기보다는 빨리 집에 가서 백구를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수진아, 요즘 밥을 잘 안 먹네? 어디 아픈 데 없어?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지만 수진이는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백구 이야기를 하면 할머니가 반대하실까 봐 무서웠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백구의 상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붕대를 풀어보니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백구도 예전보다 훨씬 활발해져서 수진이가 오면 일어나서 반겨줄 수 있게 되었죠. 백구야, 정말 다행이다. 이제 아프지 않지? 수진이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구는 기쁜 듯 꼬리를 세게 흔들며 수진이 주변을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수진이는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너 정말 귀여워. 우리 평생 친구하자. 그때였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지나가다가 수진이와 백구를 발견했어요. 이장님은 눈썹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냐? 개를 여기서 기르고 있었구나. 아니에요. 그냥 다친 강아지를 도와준 거예요. 수진이는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장님은 백구를 살펴보더니 혀를 찼어요. 이런 떠돌이 개들은 병균을 옮길 수도 있어. 빨리 쫓아내야 해. 안 돼요. 백구는 착한 강아지예요. 수진이가 급하게 백구를 안으려 하자 백구는 이장님을 경계하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지만 수진이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백구가 걱정되어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백구를 해치지는 않을지, 혹시 백구가 무서워하지는 않을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장님과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백구를 돌봤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몰래 만나려고 했지만 작은 마을에서는 모든 일이 금세 소문이 나기 마련이었죠. 수진이가 개 한 마리 기르고 있다던데? 아, 그 떠돌이 개 말이야? 병 옮길까봐 걱정이네. 마을 아주머니들의 수근거림이 수진이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은 이야기였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백구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죠. 괜찮을 거야. 백구는 아무도 해치지 않는 착한 강아지인데. 수진이는 혼잣말로 자신을 달래며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느티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리 불러도 백구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백구야, 어디 있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진이의 목소리만 들어도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던 백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당황해서 느티나무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백구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을 모두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백구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 이해되지 않았죠. 혹시 다른 곳으로 갔을까? 수진이는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백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뒷산 입구부터 시작해서 개울가, 폐가 주변까지 발품을 팔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까지 찾아 헤맸지만 백구의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백구야, 제발 나와줘.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그렇게 따르던 백구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진이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고 있니? 할머니, 백구가 없어졌어요. 수진이는 결국 할머니에게 백구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할머니는 놀라면서도 수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랬구나. 우리 수진이가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있었네. 할머니는 화 안 나세요? 왜 화가 나겠니? 다친 동물을 돌보는 게 나쁜 일인가?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수진이는 조금 위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백구가 걱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수진이는 백구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영영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혹시 하얀 강아지를 본 적 있는지 물어봤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죠. 수진아, 그 개 말이야. 셋째 날 저녁, 마을 구멍가게 할아버지가 수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였는데 들려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그 백구라던 게 원래 떠돌이 개였어. 몇 년 전부터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던 녀석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사는 개였다는 뜻이지. 아마 어디 가서 또 버려진 거 아닐까? 할아버지의 말에 수진이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정성껏 돌봐준 백구가 그냥 떠돌이 개였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렸다는 것이 더 마음 아팠거든요. 그럼 백구는 다시 안 올까요? 글쎄다. 떠돌이 개들은 원래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거든.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수진이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그렇게 따르던 백구가 정말로 자신을 버리고 떠난 것일까요? 그날 밤 수진이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다친 백구를 정성껏 치료해주고 매일 밥을 챙겨주며 친구가 되어준 시간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백구야, 정말 나를 잊어버린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느티나무 아래는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백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수진이는 그날 밤 백구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백구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백구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매일 느티나무 아래를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들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백구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렸죠. 백구야, 어디 있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던 수진이의 일상은 점점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딱히 할 일이 없어 마당에서 혼자 놀거나 할머니 일을 도와드렸어요. 하지만 무엇을 하든 마음 한구석에는 백구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던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평소처럼 느티나무 아래에서 백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습관처럼 그 자리를 찾게 되었거든요. 오늘도 안 오네.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마을 입구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달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바람에 날리는 비닐봉지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하얀 털뭉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설마, 수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얀 털뭉치가 점점 또렷해지면서 익숙한 모습으로 변해갔거든요. 백구야! 수진이가 소리치며 달려갔을 때 백구도 온 힘을 다해 수진이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는 둘의 재회였어요. 백구는 수진이에게 달려와 앞발을 들고 일어서며 기쁨을 표현했죠. 백구야, 정말 백구야. 어디 갔었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수진이는 백구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백구도 마치 미안하다는 듯 수진이의 얼굴을 핥아주며 꼬리를 세게 흔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백구의 입에 무언가가 물려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막대기나 뼈다귀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백구야. 이게 뭐야? 수진이가 백구의 입에서 그것을 꺼내보려 하자 백구는 순순히 입을 벌렸습니다. 수진이의 손에 떨어진 것은 상상도 못했던 물건이었어요. 번쩍이는 금색 덩어리였습니다. 이게
이게 뭐지? 수진이는 그 금색 덩어리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에 꽤 무거웠고 햇빛에 비쳐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어린 수진이로서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귀한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죠. 백구야, 이걸 어디서 가져온 거야? 백구는 수진이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저 기쁜 듯 꼬리를 흔들며 수진이 주변을 뛰어다녔습니다. 마치 선물을 가져다 준 것을 자랑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이거 주인이 있는 거 아니야? 괜찮을까? 수진이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반짝이는 귀한 것이라면 분명 주인이 있을 테고 백구가 가져온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백구는 그런 수진이의 걱정 따위는 모르는 듯 기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강해 보였고 예전보다 오히려 더 튼튼해진 것 같았죠. 백구야, 정말 보고 싶었어. 다시는 사라지면 안 돼. 알겠지? 수진이가 백구를 꼭 안으며 말하자 백구는 수진이의 뺨에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따뜻한 혀의 감촉에 수진이는 다시 한번 눈물이 났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금색 덩어리를 주머니에 넣고 백구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백구와 함께 걷는 길이 너무나 행복했죠. 할머니, 백구가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한 수진이는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놀라며 나와서 백구를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다행이구나.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할머니, 그런데 백구가 이상한 걸 가져왔어요. 수진이는 주머니에서 금색 덩어리를 꺼내 할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뜨셨어요. 어머, 이게 뭐니? 백구가 입에 물고 왔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그 금색 덩어리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물건이라는 것을 직감하신 것 같았어요. 수진아,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알겠니?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중요한 물건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수진이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서 잠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백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백구가 가져온 그 신비로운 금색 덩어리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다음날 아침 수진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백구가 돌아온 기쁨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거든요. 마당에서 잠든 백구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어제 일을 떠올렸어요. 백구가 가져온 그 금색 덩어리, 정말 뭘까? 혼자 중얼거리며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내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환하게 빛나는 모습이 신비로웠어요. 무겁고 단단한 느낌으로 봐서는 분명 귀한 물건 같았죠. 그때 마당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계시는 소리였어요. 어제 저녁에 수진이가 개 데리고 오는 걸 봤는데 그 개가 돌아온 거요? 네. 다행히 무사히 돌아왔어요. 수진이는 몰래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이장님이 백구를 살펴보며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그런데 말이야, 어젯밤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 말씀이세요? 그 개가 뭔가 반짝이는 걸 물고 왔다던데 혹시 본 것 있어요?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장님의 표정은 의심스러운 듯 했어요. 아무것도 못 봤다고요? 김 사장네 아들이 분명히 봤다고 하던데. 그때 수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백구와 함께 집에 올 때 누군가 봤던 것 같긴 했는데 정말로 누군가 목격한 거였어요. 이장님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수진이를 불러들이셨습니다. 수진아, 어제 그 이야기 기억하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네, 할머니. 그런데 벌써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사람들이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수진이도 불안해졌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쯤 되어서 수진이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수진이네 집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수진이 할머니, 나와 보세요. 그 개가 가져온 것 좀 보자고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수진이는 백구와 함께 안채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나요? 김 사장 아들이 분명히 금덩이 같은 걸 봤다고 하던데. 마을 청년회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시면서도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런 건 모르겠어요. 걔가 그냥 돌아온 것뿐인데 그때 마을 구멍가게 아저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설마 정말 금덩이를 가져온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만약 정말 그런 게 있다면 혼자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흥분되어 갔습니다. 수진이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백구를 꼭 안았어요. 백구도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느꼈는지 불안해하며 수진이에게 붙어 있었죠. 잠시 후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이의 작은 삼촌이었어요. 서울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내려온 거였죠. 형님,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 있어요? 작은 삼촌은 상황을 파악하더니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사정을 설명해 드리자 작은 삼촌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그럼 정말 금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작은 삼촌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이 잘 안 되어 빚이 많았던 터라 금덩이 이야기에 눈이 뒤집힌 거였어요. 수진이, 어디 있어? 삼촌이 왔어. 작은 삼촌이 큰 소리로 부르자 수진이는 어쩔 수 없이 백구와 함께 나왔습니다. 작은 삼촌은 수진이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수진아, 삼촌한테 솔직히 말해봐. 백구가 정말 금덩이를 가져온 거야? 수진이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셨지만 작은 삼촌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짓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삼촌, 그게 있는 거구나. 어디 있어? 삼촌한테 보여줘. 작은 삼촌의 목소리가 커지자 마을 사람들도 모두 수진이를 주목했습니다. 수진이는 압박감에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그냥 백구가 가져다 준 거예요. 다른 건 몰라요. 가져다 줬다는 게 어디 있다는 뜻이잖아. 빨리 내놔. 작은 삼촌이 점점 다그치자 백구가 낑낑 소리를 내며 수진이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욱 흥분했어요. 정말 있는 거네. 그럼 우리도 볼 권리가 있어. 그런 걸 내가 혼자 가질 수 있나? 이장님, 이거 마을 차원에서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서 수진이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백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만해요. 수진이가 무슨 잘못이에요. 할머니가 큰 소리로 사람들을 말리셨지만 이미 육심에 눈이 먼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수진이가 백구를 보며 속삭이자 백구는 슬픈 눈으로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자신 때문에 수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의 소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진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작은 삼촌의 재촉, 그리고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백구야, 우리 잠깐 나가자. 수진이는 백구의 목줄을 잡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앞마당에 모여있는 사이 조용히 빠져나간 거였어요. 백구도 수진이의 마음을 아는 듯 얌전히 따라왔죠. 여기서는 안전할 거야. 수진이는 마을 뒷산 입구까지 와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소에도 혼자 놀던 곳이라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거였어요. 백구는 수진이 옆에 앉아서 고개를 기대주었죠. 백구야, 사람들이 왜 저렇게 그러는 걸까? 내가 가져온 건데. 수진이가 속상한 마음으로 말하자 백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쳐다보더니 어디론가 가자는 듯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어디 가려고? 백구는 수진이를 돌아보며 짧게 짖었습니다. 마치 따라오라는 신호 같았어요. 수진이는 궁금한 마음에 백구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백구는 수진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로 향했습니다. 뒷산을 넘어 들판 너머로 가는 길이었어요. 한참을 걸어가니 오래된 폐가 하나가 나타났죠. 여기가 어디야? 백구야. 왜 여기로 온 거야? 폐가는 몇 년 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아 풀이 우거지고 담장도 무너진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백구를 따라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앞마당은 잡초가 무성했고 집 안은 먼지가 가득했어요. 백구는 집 뒤편 헛간 쪽으로 향했죠. 백구야, 여기서 뭘 하려고?
헛간 안에서 백구가 한 곳을 계속 파기 시작했습니다. 앞발로 흙을 파내는 모습이 무척 진지해 보였어요. 수진이도 무릎을 꿇고 백구를 도와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단단한 것이 손에 닿았습니다. 뭔가 있어. 더 파보니 낡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뚜껑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죠. 백구야. 이게 뭘까? 수진이가 상자를 열어보려 하자 뚜껑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백구가 가져왔던 것과 똑같은 금색 덩어리 몇 개와 낡은 책 한 권이 들어있었어요. 우와, 이게 다 금덩이야? 수진이는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이것들이 매우 귀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책이었어요. 책을 펼쳐보니 손으로 쓴 일기였습니다. 글씨가 좀 어려웠지만 수진이도 읽을 수 있었어요. 1995년 3월 15일. 오늘 드디어 이곳에 보물을 숨겼다. 백구야, 너만이 이곳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수진이는 놀라서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일기에 백구 이름이 나온 거였어요. 백구, 너 여기 알고 있었던 거야? 일기를 계속 읽어보니 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언제 죽을지 모른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지만 백구만은 끝까지 내 곁에 있어 주었다. 이 금들은 젊었을 때 광산에서 일하며 모은 것들이다. 수진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백구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거든요. 백구는 정말 영리한 개다. 내가 이곳에 보물을 숨기는 것을 보고 기억하고 있다. 혹시 내가 죽은 후에 이 보물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백구가 데려다 줄 것이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1995년 5월 20일. 몸이 많이 아프다. 아마 이번이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다. 백구야,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 이 보물을 전해주기를 바란다. 그 사람이 너를 잘 돌봐주길. 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수진이는 백구를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백구의 원래 주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백구야, 너 주인 할아버지를 그리워했구나. 백구는 수진이의 말을 알아듣는 듯 슬픈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상자 옆에 앉아서 조용히 있었어요. 그럼 내가 나한테 금덩이를 가져다 준 건 할아버지가 시킨 거였어? 수진이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백구가 왜 자신에게 금덩이를 가져다 줬는지, 왜 이곳을 알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일기장을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종이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쓰신 편지였어요.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게. 나는 평생 혼자 살았지만 백구만은 나의 가족이었습니다. 백구가 이 보물을 당신에게 가져다 줬다는 것은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다만 백구를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진이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야, 이제 알겠어. 내가 나를 선택해준 거구나. 백구도 수진이를 핥아주며 기쁨을 표현했어요. 두 친구는 그렇게 헛간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보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또 소란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백구야, 우리 어떻게 하지? 그때 백구가 일어나서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서 수진이를 찾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수진아, 어디 있니? 수진이는 서둘러 상자를 다시 묶고 일기장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 진실을 할머니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수진이는 할머니께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백구의 원래 주인 이야기, 폐가에서 발견한 상자와 일기장까지 모든 진실을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일기장을 읽어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죠. 그렇구나. 백구에게도 이런 사연이 있었네. 할머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할머니는 한참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 사이 앞마당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작은 삼촌을 비롯해 마을 사람들이 아직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할머니가 중요한 걸 가르쳐 줄게. 세상에는 내 것이 아닌 건 어떤 이유가 있어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럼 그 금덩이들도. 그래, 비록 백구가 가져다 줬지만 원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잖아. 할머니의 말씀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할머니의 말뜻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삼촌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형님,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나와요. 그 금덩이 혼자 가질 생각 말고. 그래요. 마을 공동 재산으로 해야죠. 사람들의 아우성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수진이는 무서워서 백구를 꼭 안았어요. 백구도 불안한지 낑낑거리며 수진이에게 붙어 있었죠. 할머니,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요. 괜찮다, 수진아.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할머니는 결심한 표정으로 일기장을 들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수진이도 백구와 함께 조심스럽게 따라 나갔어요.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할머니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정말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 안 돼요? 작은 삼촌이 급하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들어보이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20년 전에 돌아가신 박 할아버지의 일기장입니다. 백구의 원래 주인이셨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박 할아버지, 그 혼자 사시던 분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이 일기장에 모든 것이 적혀 있어요. 할머니는 일기장의 중요한 부분들을 읽어주셨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금을 숨겨두었다는 것, 백구에게 좋은 사람을 찾아 전해주라고 했다는 것까지 모든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주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나눠 가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청년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맞아요. 죽은 사람 것을 지금 와서 뭐 어쩌라고요. 우리 마을에서 발견된 거니까 마을 것이죠.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이런 어른들의 모습이 무서웠어요. 평소에 착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갑자기 다른 사람 같아 보였거든요. 그때 수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 돼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박 할아버지가 백구한테 좋은 사람을 찾아서 주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좋은 사람이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아, 내가 뭘 안다고. 작은 삼촌이 말리려 했지만 수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아요. 백구가 저를 선택한 거니까 제가 결정할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큰 결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아,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장님이 조금 다른 어조로 물어봤습니다. 수진이는 백구를 바라보고 할머니를 바라보고 다시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거예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다고요. 뭐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박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족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런 건 나라에서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할머니는 수진이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 손녀가 이렇게 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수진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작은 삼촌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삼촌,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작은 삼촌은 수진이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지금 경찰서에 가자. 수진이는 백구의 목줄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도 수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셨어요. 할머니, 우리 같이 가요. 그래, 수진아, 우리 함께 가자. 할머니와 수진이, 그리고 백구는 경찰서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수진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백구도 수진이 옆에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마치 수진이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우리가 옳은 일 하는 거 맞지? 백구가 짧게 짖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수진이와 할머니는 박 할아버지의 일기장과 금덩이를 모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일기장을 읽어보고 나서는 수진이의 정직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정말 훌륭한 일을 했구나. 요즘 어른들도 이런 선택하기 쉽지 않은데. 젊은 경찰관이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냥 맞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경찰은 폐가에 함께 가서 나머지 금덩이들도 모두 수거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바탕으로 조사해보니 정말로 그분이 평생 모은 정당한 재산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죠. 며칠 후, 이 이야기는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10살 소녀의 정직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되었어요. 기사에는 수진이와 백구의 사진도 함께 실렸죠. 우와, 수진이가 신문에 나왔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도 이제는 수진이를 대견해하며 칭찬했어요. 우리가 부끄럽네. 어린애가 우리보다 훨씬 바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 맞아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이장님도 수진이네 집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수진아, 이장 아저씨가 미안했다. 내가 정말 훌륭한 선택을 했구나. 가장 큰 변화는 작은 삼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깊이 반성하신 후 수진이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수진아, 삼촌이 잘못했다. 내가 어린애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삼촌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삼촌,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수진이의 너그러운 마음에 작은 삼촌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유산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법적으로는 국가에 귀속되었지만 수진이의 정직한 신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작은 포상금이 나왔다고 했죠. 포상금은 받지 않겠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포상금도 거절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셨어요. 수진아, 그건 내가 받아도 되는 거야. 정당한 대가인데.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백구만 있으면 돼요. 수진이의 진심 어린 말에 경찰관들은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수진이에게 다른 제안을 했어요. 그럼 백구를 정식으로 수진이 이름으로 등록해드릴까요? 이제 백구가 완전히 수진이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정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백구와 헤어질까 봐 불안했는데 이제 정말로 자신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거든요. 등록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수진이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야,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야. 백구도 기쁜 듯 꼬리를 세게 흔들며 수진이의 얼굴을 핥아줬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수진이와 백구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백구에게는 맛있는 고기도 주셨어요. 수진아,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였구나. 할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예요. 아니야. 이건 수진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착한 마음이야. 그날 밤, 수진이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백구야, 박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 백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짖었어요. 마치 할아버지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 저는 백구를 정말 잘 돌볼게요. 평생 친구로 지낼 거예요. 수진이가 하늘에 대고 말하자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마을에는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수진이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욕심보다는 정직이 더 소중하다는 것,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수진이와 백구는 매일 함께 뒷산을 산책했습니다. 가끔은 박 할아버지가 계시던 폐가도 찾아가서 꽃을 놓고 왔어요. 백구야, 우리 오늘도 할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가자. 백구는 언제나 기꺼이 수진이와 함께 했습니다. 두 친구의 우정은 그 어떤 보물보다도 소중했거든요. 어느 따뜻한 봄날, 수진이와 백구는 들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웃으며 백구에게 말했어요. 백구야, 너는 나의 평생 친구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 백구도 신나게 짖으며 수진이 주변을 뛰어다녔습니다. 따스한 봄햇살이 두 친구를 비추는 가운데 이들의 그림자가 들판에 길게 늘어졌어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렇게 수진이와 백구의 우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이들의 인연은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가족애로 발전했어요. 수진이는 그날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금덩이보다 훨씬 값진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백구라는 진정한 친구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었죠. 하늘 위 어딘가에서 박 할아버지도 미소 지으며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을 보시면서 말이에요.